방화 과정에서요. 지금 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거 계획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계획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 화재 사건 전해드리면서 방화범이 자신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는 바람에 경찰이 조사를 길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그날 당일에 그 방화가 일어난 당일에 그 주인하고 실랑이를 좀 했죠, 외상값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오후 6시에 기다렸다가 오후 6시에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그 군산 내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선박에서 휘발유 20리터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훔쳐서 나와서 다시 주점 앞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주점 바로 맞은편에 자기가 소속돼 있었던, 자기가 일했던 사무실이 있답니다. 어촌계 사무실. 그러니까 주점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휘발유통을 들고 거의 한 3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6시부터 밤 9시 53분까지.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렸냐면 이 주점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다린 거예요. 불을 질렀을 때 피해가 더 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게 유야무야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기다리는 마음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때도 그냥 불을 지른 게 아니고요. 그 주출입구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 미닫이 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그 정문 미닫이 문을 대걸레 자루로 겁니다. 마치 잠그듯이 걸었고요. 못 열도록 걸었고요. 이 거는 과정, 걸고 나서 한 일이 이제 휘발유통을 넘어뜨려서 휘발유를 뿌린 거죠. 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바로 이제 라이터로 불을 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불을 지르고 나서 가지 않고 뭘 했냐면요. 또 이 대걸레 자루가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문을 흔들면 걸어놓은 게, 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 손잡이와 이 대걸레 자루를 쓰레기 봉투로 2번 묶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정이 되도록. 그러는 과정에서 그 고정을 시키느라고 자기 몸에 불이 붙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불이 붙었군요. 그렇죠. 목격자들이 자기 등에도 막 불이 붙어 있는데 도망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그 쓰레기 봉투 2번 묶느라고 자기 몸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묶어서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 잠긴 걸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금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일찌감 줬는데 그 10시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10시에 했다라고. 평상시에 그 집 단골이라 자주 가요. 그래서 10시에 자기가 그 손님이 가장 많이 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자주 가는 사무실 앞에서 휘발유 통을 안에 넣어 있다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10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김광선 변호사, 이거는 범죄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다분한 거 아닙니까? 다분한 게 아니고 완전히 뭐 계획도 그냥 뭐 어설픈 계획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방화는 거의 다 계획범입니다. 고의범이죠. 과실의 경우에는 이제 따로 과실 방화가 있기 때문에 방화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정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많아요. 일단 외상값을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만약에 해코지를 하려면 그 주점 주인한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굉장히 들고 더군다나 일단 선박에서 기름을 훔쳐와서 그 앞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0시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가 그 주점을 워낙 자주 가니까 10시에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10시에 사람이 모였을 때 다 죽이겠다. 그런 의도가 된 거고 또 불을 질렀을 때 다 도망가 버리면 피해버리면 사람이 피해가 없잖아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대걸레자를 하고 그 대걸레자를 빼버리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쓰레기통 비닐로 이걸 채우는 아주 치밀한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실 그 과정에서 등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 지금도 유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 경찰이 같이 갈 때부터 이제 범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인정은 하더라고요. 인정을 잘 하는데 아마 굉장히 알코올 중독성일 가능성이 좀 크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실체가 운이 없어서 사망을 당한 게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문을 잠궈놓고 불을 지른 사건에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질이 정말 나쁩니다.
과거 그 대구 지하철 방화범한테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이 방화범도 저렇게 출입구까지 봉쇄하는 그 재질로 봤을 때는 정말 엄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주 출입구를 봉쇄를 했는데 그나마 비상구를 열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인명피해가 좀 줄었거든요. 이런 그 급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요번에 그 바로 주점 주인 부부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바로 불을 보고 비상구 문을 열어가지고 예. 그나마 막 도움이 됐는데 이런 분들이 의인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줄었는데 지금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고 이 사람도 지금 위독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3명이 사망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 2시경에 50대 여성이 끝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는 4명이 됐고요. 더 그런 건 이 방화범 역시도 이 등에 온몸에 거의 한 70%의 이도 화상을 입었다고 지금 경찰이 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고열이 심해지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범은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약이 올라서 그랬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약이 올라서? 그러니까 약이 올라서 그 약이 오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자신의 사람 4명이 사망하고 예. 지금 나머지 중상자들도 지금 수두룩하고요. 자기의 지금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